유력 대선 예비주자들의 지역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경제와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전략적인 정치 교두보란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올 들어 전남 동부 지역 지방의회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의장 선거 부정 의혹에 이어 고리사채 의혹까지 당내에서도 의회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지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가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전복 양식장에서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선 예비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올 초부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수를 찾고 있는데요. 전남 경제 중심지인 동북권이 호남 정치 지형의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여수를 찾은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쟁 속에 여수 시도의원과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손 전 대표는 개혁 세력을 아우르는 대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탄핵 정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까, 이런 것을 여수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왔습니다. 이처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남 지역 가운데 특히 동북권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표가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도 여수와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야권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 전남 동북권은 우회적인 정치적 교두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경제의 60-70%, 전남 인구의 50% 가까이가 집중된 동북권은 정치 지형적으로도 요충지라는 분석입니다. 남양 경제벨트의 중심인 전남 동북권. 대선 후보들의 호남 민심 잡기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리사채 의혹을 받아온 광양시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에서는 의회 부정선거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제명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로 광양시 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1년 6개월 동안 이자로만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회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리이혼을 해보고 하려면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도록 해야죠. 한편 여수시 의회 의장 부정선거 의혹은 사건 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의원과 소속 정당 간의 갈등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희숙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김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명예실추가 많이 됐는데 중앙당으로부터 제소해라는 오늘 공문을 받고 제가 다시 의의를 제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당은 김 의원이 다른 정당 소속인 박정채 의장을 지지한 것 자체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구금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순천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신민호 의원이 순천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인곤 의원도 같은 명칭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의 조례안은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한 것이며 김 의원의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 수당 지급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구금 의원의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안을 찬반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 처리돼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2일 순천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서 1위를 기록한 강형구 전 순천시의원을 순천시의회 나선거구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나선거구에서는 박장실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동부지구 전 총재와 김승호 국동주민자치위원장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일반 유권자 60%와 권리당원 40%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4월 12일 치러질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나간과 별량 등 순천시의회 나선거구의 유권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사전 투표 체험 등을 진행하고 특히 금품 수수 등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의 특성상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내물 발송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모두 전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철강업계는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 내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양호한 매출 성적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에 반발해 중국 측이 여행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철강업체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무역 규제나 불이익한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광양제철소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석유화학 업체도 사드 보복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주 생산품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중국 측이 터무니없이 강화하면서 중국에서 제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화케미칼이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폴리실리콘도 느닷없는 반덤핑 조사로 관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철강업계나 석유화학업체 모두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큰 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수 있어 지역 관련 업계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광양시의 인센티브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만 공사 예산 40억 원과 지자체 매칭 지원금 13억 원 등 53억 원을 화물선사와 운영사에 환적 화물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광양시의회가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한 데다 광양시도 자체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켜 광양항 환적 화물 유치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환적 화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원책마저 마련되지 않아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장 공모 작업이 한창입니다. 측근 인사 문제로 임기 초부터 말썽을 빚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번에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사표를 받아 새로 기관장을 뽑고 있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8곳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24개 가운데 3분의 1의 수장이 바뀌는 대규모 인사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평생지능교육원장 신청자 접수가 마무리되는 내일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신청자 간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신청자 접수가 끝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사장에 응모한 이들이 16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기관별로 7명씩 구성이 돼가지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방법이라든가
향후에 면접 일자라든가 추진 일정들을 다 거기서 결정하게 되고요. 임기 초부터 측근 정실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윤장현 시장은 이번만큼은 인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내정하고는 가지 않을 거니까 좋은 분들이 이렇게 폭넓게 참여해 주시기를 좀 도와주시기를 청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언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사전 내정설이 도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본부장의 경우는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측근 인사 혹은 절친 인사 등으로 비판받아왔던 윤장현 시장.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인사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의 전복 양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폐사율이 60%에 이릅니다. 면허를 초과한 불법 시설도 급증하고 있지만 수산당국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국 전복의 50%가 생산되는 완도군 노화도, 노화와 보길, 소환도 주변 바다에 전복 가두리 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항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복 양식장이 들어찼습니다. 지난 2003년 1000톤에 불과하던 전복 생산량은 지난해 15,000톤으로 14.4배나 늘었습니다. 전복의 공급 과잉 상태지만 최근 10년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어민들은 양식장 가두리를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밀식이 우려될 정도로 가두리가 증가하다 보니 양식전복 폐사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만 전복 폐사로 어민들은 900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바다 지금 면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만 쪽에는 그 양식 시설이 조금 좀 포화가 돼서 덜 되니까 외만 쪽으로 이렇게 전복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면허지를 벗어난 양식장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의 항공사진 검증에서 일부 해역에서는 양식장의 40% 정도가 불법 시설로 판명됐지만 별다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량을 우선 좀 줄여야 되겠다. 가두리가 철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가두리 열을 비우는 허용 최대치를 넘어선 전복 해상 가두리 시설은 올해 90만 칸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폐사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양식 시설과 불법 가두리 시설의 양성화는 완도 지역에서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학생들의 진학 진로와 창의 인성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여수에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진남체육공원 스포츠센터 3층에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오는 11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개원식을 갖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정보가 부족한 지역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과 창의 인성 등 3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순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동부 토목건축지회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마체육관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순천시와 건설사의 사과와 함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목건축지회는 또 지역 노동자들이 상식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체 협약 체결과 순천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소록도 삶을 재조명한 영화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흥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시사회에 영화 관계자와 관람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두 수녀의 희생정신과 인간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음 달 정식 개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지난 1962년부터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 치유 활동을 펼쳤으며 고흥부는 두 수녀를 기념하기 위해 봉사학교 설립 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버스가 운행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남도 한 바퀴 관광버스 코스를 늘려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